네, 그럼 22대 총선 결과가 앞으로 전국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정치팀 신재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역구 254석은 다 개표가 확정이 됐고 이제 비례 6석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국민의힘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예. 신 기자, 이런 결과를 좀 분석을 좀 해보죠. 예.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1석, 그리고 확정 전수치이긴 하지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합하면 총 175석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일당을 지키는 걸 넘어서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차지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은 지켰지만 109석 정도 얻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국민의힘이 주장한 범죄자 심판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른바 금사과 또 선거 중반에 이슈가 됐던 대팝값 같은 물가 이슈, 그리고 이종섭 전 주 호주대사 논란 등 정부와 여당이 악재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종훈 평론가께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이번 총선 투표율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1.28% 굉장히 높았고 또 어제 잠정 총선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최고였는데요. 자, 이 투표율이 뭐 여야 유불리라든지 총선 결과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역시 이제 뭐 민주당의 이제 유리한 그런 이제 지지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최근에 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거나 투표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반드시 뭐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 이번 총선보다 더 높았죠. 그리고 뭐 전체 투표율도 뭐 77.1% 이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그 정반대 그런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엔 역시 그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표심이 쏠렸느냐 이제 하는 건데 중도층이 이번에는 작심하고 이제 정권 심판원 쪽으로 표심을 몰아줬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예.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민주당이 그때 압승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 결정적인 요인이 이제 중도층이 그쪽으로 표심을 확 몰아준 건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그 표심 쏠림 현상이 더 심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출구조사를 보셨겠지만 각 당이 희비가 좀 엇갈리는 네. 모습이 결과 발표 때 있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좁혀지긴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표심하고 이제 본투표 표심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벌써 이제 각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전투표에 의외로 이제 그 좀 고령층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60대 네. 이상. 이제 그게 아마 이제 변수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투표 때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지 이제 중도층이 좀 더 많이 나갔던 거고요. 지금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이 많이 이제 투표에 참여한 거다라고 이제 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 위원장 또 뭐 호소하기도 했었고 또 사전 투표 관련한 불법 선거 의혹도 많이 좀 해소되면서 보수 지지층들이 이제 많이 그때 나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신재용 기자께 또 질문 들어볼게요. 이번 총선에 이제 국민의힘이 범야권 200석이면 나라가 망한다, 막아달라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200석에 미치진 못했지만 굉장히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의석수에 따른 국회 권한 달라지는 지점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300석 의석 가운데 과반인 151석 이상을 갖냐, 아니면은 180석을 확보하냐, 또 개헌 가능선인 200석을 차지하냐가 국정을 좌우하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민주당은 당초에 과반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그걸 저지할 수 있는, 특히 국회의장을 차지할 수 있는 과반 의석 일당이 이 승패의 잣대라고 했던 건데요. 막판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또 진보당까지 합치면 범야권이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갖게 됩니다. 180석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숫자인데요. 예. 200석은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가 있고 또 헌법 개정안에 국회 의결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제명 또 대통령 탄핵 소추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입법권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개헌과 탄핵 저지선인 101석 이상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남은 임기 3년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연금과 노동 또 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 과제 실현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처지에 놓인 상태입니다. 네. 예. 이번에 평론가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선 직전까지 좀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당의 지지율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역시 중도층이 이제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마지막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 미결정층이 한 15% 이상이 됐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제 갈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사였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확 한쪽으로 이제 간 거죠. 민주당 지지로 이제 이분들이 결정을 이제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만들어낸 격차가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 기자, 그 여소야대 전국 상황이 예. 임기 내내 지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의 전국 대치 상황이 좀 심해지겠다 이런 예측들도 있더라고요. 예. 민주당은 이제 분명한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이번에 확인된 만큼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달 말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대여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또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출국 과정과 관련된 특검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가 돼 있고요. 또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다만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그게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재기결하고 뭐 이 과정에서 법안이 폐기가 되고 이런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들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범야권의 어떤 강력한 견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당장 참패를 당한 여당 안에서도 책임론을 두고 전면적인 어떤 국정 쇄신이나 인사 등의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AP나 BBC 등 외신들도 총선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레임덕에 될 위협에 직면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좀 지역별로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론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야 모두 수도권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부동층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얘기를 계속 네. 하셨는데 수도권도 그랬을까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제 지난 총선 대비해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추가로 의석을 이제 탈환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나름 이제 균형을 이제 잡으려고 좀 했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사실 지난 총선도 격전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 역시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뭐 전면적인 이제 그 또 의석 복구에는 좀 실패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 수도권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스윙 보터들이 많은 또 그런 지역들이 또 집중돼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이제 표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이 좀 많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영호남에서 지역주의가 더 견고해진 것 같다. 아니다. 네. 뭐 승패로만 보면 그렇지만 수치를 뜯어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완화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갈리던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여전히 이제 민주당 그 압승 구도가 이제 여전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영남 지역, 특히 이제 PK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역시 좀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좀 그래도 표를 좀 많이 얻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표차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부울경 지역에서는 지역 감정이 조금은 좀 이제 완화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청권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민심 풍향계, 바로미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의 충청권 민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충청권이 역시 이제 전체 판세를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그런 표심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지난 총선 대비해서 오히려 그 민주당 쪽의 의석을 더 줬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많이 준 건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20석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었는데 이 지역에서 이번에는 따지고 보면 민주당 계열에서 22석.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에 이제 김종민 후보까지 포함을 전 시켜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전체 28석 가운데 22석을 가져갔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번에 민주당 이제 지지한 거고 그게 뭐 사실 지금 전체 판세하고도 거의 지금 이제 일치하잖아요. 비율상 보면. 그래서 역시 그 충청권 표심이 전체의 좀 바로미터다. 그런 얘기를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로 좀 희비가 엇갈린 지역구들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중진들을 이제 대거 추천한 지역구들, 네. 뭐 양산을이라든지 뭐 김해을, 부산 북갑 뭐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디를 좀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뭐 이제 전직 이제 그 경남지사들이 맞붙은 예, 도지사 맞대결 이제 재밌게 보셨군요. 그쪽이 예. 이제 역시 가장 관심사였고요. 그래도 뭐 김두관 그 전 지사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국민의힘이 좀 체면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김태호 후보가 예, 그렇습니다. 김태호 후보가 이제 승리했으니까요. 예. 당선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나머지 이제 중진들 재배치한 곳에서는 다 지금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진 재배치 전략이 과연 유효했는가? 결과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정치팀의 신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투표함을 열 때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초접전 지역이 많았는데요. 일부 지역구에서는 새벽 4시까지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가 맞붙은 서울 중송동을 개표가 90%를 넘길 때까지도 300여 표 차의 초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 개표율이 100%에 가까워오는 순간 박 후보가 이 후보와의 표차를 3,000표 가까이 벌리며 극적으로 당선증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송파병 역시 초박빙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후보와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는 새벽 4시가 지날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개표 초기엔 김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섰지만 개표율이 88%가 넘어가면서 남 후보가 역전한 뒤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의 세 번째 맞대결이 펼쳐진 충남 공주, 부여, 청양. 3%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갈렸던 20대와 21대 총선처럼 이번에도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50.7%를 얻은 박 후보가 정 후보를 불과 2.2%포인트 차로 꺾고 2연패 후 첫 승을 거뒀습니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민심의 이 엄중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당시 국방차관이었던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가 출마해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던 충남 천안갑에서는 민주당 문진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개표가 90% 진행된 새벽 3시 반 정도까지 불과 0.4%포인트, 500여 표 차의 초박빙 접전을 보였습니다. 결국 새벽 4시가 지나 문 후보가 4,300여 표 차를 보이며 신 후보의 2연승을 거뒀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접전지로 떠오른 이른바 낙동강 벨트. 국민의힘이 중진 희생으로 거물급을 대거 배치한 지역구 3곳에서 여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양산 을에서는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부산 북갑과 김해 을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정인 기자입니다. 경남지사 출신의 맞대결로 박빙의 승부가 예측된 경남 양산을 경합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역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약 2%포인트 앞서며 낙동강 벨트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의 어떤 물결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지역구로 옮겨 출마해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이 펼쳐진 부산 북갑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낙승을 거두며 3선에 성공했습니다. 일하는 정치, 상생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대표하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 그런 것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을에선 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국민의힘 중진 조혜진 후보를 비교적 큰 격차로 꺾으면서 당선됐습니다.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 10곳 가운데 민주당은 3곳, 국민의힘은 7곳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격전지 곳곳에서 진땀 승부가 벌어진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18석 중 17석에서 승리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빠진 해운대 갑에서는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당선됐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장예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3자 대결을 펼친 부산 수영구에서도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다만 울산에선 6석 중 국민의힘이 4석을 수확해 지난 총선보다 1석을 더 잃었습니다. 울산 동구에선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며 이 지역에서 역대 첫 승리를 거뒀고 북구에서는 야권 단일화 후보로 나온 진보당 윤종호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국회의원 선거론 32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 참여가 높았고 곳곳에서 접전이 펼쳐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잠정 집계 67.0%, 총선 투표율로는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4,428만여 명 가운데 2,966만여 명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로 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여야가 각각 전면에 내세운 심판론이 지지층은 물론 무당층까지 투표장으로 불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투표 열기는 3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사전투표부터 예고됐습니다. 사전투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연령층은 5060 세대였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1,384만여 명 가운데 60대가 22.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50대가 22.5%, 5060을 합하면 전체의 4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대는 30대로 11%에 그쳤습니다. 본투표까지 합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70.2%를 기록한 세종특별자치시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이 69.3%, 전남 69.0%, 광주 68.2% 순으로 높았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62.2%를 기록했고 대구가 64.0%, 충남 65.0%, 경북 65.1%였습니다. 밤새 이어진 개표 작업에는 7만 6천여 명의 관리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제주에선 참관인이 투표한 봉인용지를 떼어낸 흔적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일부 개표소에선 소란도 빚어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투표지 분류기와 개수기 사이 투표용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29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장 51.7cm 길이의 용지 때문에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투표는 100% 사람 손으로 진행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예년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